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은 건국전쟁 얘기를 좀 다룰 건데요. 이승만을 찬양하고 미화한 영화죠. 국힘당이랑 보수교회에서 집단 관람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38만 명이 봤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나 혹시나 걱정을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후기들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독재자, 부정선거의 주역 같은 왜곡된 오명이 벗겨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취지 그대로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짜증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시죠. 눈물 쏟은 70대, 한쪽에선 왜곡 한숨, 둘로 쪼개진 건국전쟁 후기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었다. 3열에 앉은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뒤돌아 박수를 유도하자 벌써 그 장면부터 싫으네. 극장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령층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조모 씨라는 사람에 대한 그 후기도 있었는데요. 이승만의 과오를 축소하는 움직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시켜서 단체 관람을 왔다면서 상영 시간 내내 숙면을 취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평점은 지금 현재 2.5입니다. 지금 다 막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관람한 걸 인증하면 트러스트 포럼인가요? 트루스 포럼에서 그 관람료를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실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의 봄 최근에 굉장히 흥행해서 윤두광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영화로 뭔가 이 30대, 20대 막 젊은 감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전국을 막 주도해보자 총선 국면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렇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라 장기 집권 지도자다.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한 건 불가피한 것인데 김구는 북한이 남침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승만 내각엔 친일파가 없다. 농지개혁법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다. 이승만이 전쟁 때 남쪽으로 간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다. 이승만은 서울이 안전하다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 한강 인도교 폭파 때 시민이 죽지 않았다.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은 전혀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찾아봤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2024년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국민을 학살한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돼서 탄핵이 됐었고 그다음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하야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청산된 범죄자, 독재자인데 헌법에 새겨져 있는 네, 헌법에 4.19로 인해서 4.19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이런 영화가 어떻게 버젓이 상영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승만이 이제 저지른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방금 얘기한 그 역사 왜곡들,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들을 조합해 놓는 거예요. 근데 다 저변은 뭐냐면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다 모든 결단을 내렸다라는 식인 거예요. 네. 한강 인도 철교를 폭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대전으로 지도자가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지켜졌던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과오들을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다 떠나서 국민을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이제 여순항쟁을 막 진압을 하고 보도연맹 사건 같은 걸 보도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강 인도교 폭파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전쟁 시에 최초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용인할 수가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겁니다. 이걸 뭐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도 최악의 판단이었죠. 한강 철도교를 끊었던 거는. 맞습니다. 테러를 보장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도 형편없었던 전략인데 이거를 미화시킨다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이승만의 철교 폭파 사건이라든지 막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의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농민들이 가장 큰 염원이지 않았습니까? 일제로부터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농민들이 굉장히 그런 염원이 분출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북한에서는 이제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남쪽에도 미치는 영향이 컸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농지개혁을 하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안 하면 죽을 판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가로막았던 거, 네. 농지개혁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던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나중에 진보당 당수가 되죠. 조봉암이 토지개혁안을 냈지만 이승만이 1차 이걸 거부하고 이후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농지개혁안을 가결을 시키니까 시행을 하지 않아요, 한동안. 그러다가 민심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진짜 막 거의 맞아 죽을 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지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농지개혁의 결과가 유상물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었던 친일파들한테 다시 토지가 다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거를 이승만의 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나는 역사 왜곡인 거죠. 영화를 안 봤지만 이거를 어떻게 논리 구조를 만들었을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토지 개혁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봤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열받았던 게 이 얘기예요. 다 아시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자잖아요. 이승만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다가 불발되자 일본의 지배 대신 미국의 지배를 받겠다고 청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정말 매국노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민족 반역자입니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서 연합국의 통치를 요청했는데 연합국에 일본이 소속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기틀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게 자주 독립국가를 못 만들게 기틀을 다진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국절 논란도 그런 시각에 입각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빼앗겨서 주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걸 국민의 힘으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일제의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일제가 이거를 이제 근대화를 시켜주고 이런 건국절 논란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한 괴죠. 그래서 방금 그거 얘기한 청원 사건 때문에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래가 저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보니까 전 처음 보는 것도 많았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일본 공사의 도움으로 석방되고 친일파 선교사 해리스의 도움으로 도미를 한 거예요. 장인한 의사 통역을 거부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열투쟁을 테러로 비난했고요. YMCA 간사 시절 학생들에게 반일 운동보다 해외 유학을 권유한 사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3.15 부정선거 때 4.19 혁명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발표된 것만 186명이 죽고 6,500명이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뭐라고 했어요? 4.19를 피해 화요일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국민을 학살한 자가 그 이후에 뭐 보도연맹 사건, 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또 뭐 있죠? 제주 사사망쟁도 사실 보면은 제주 도민들 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죽였는데 이승만이 이 모든 과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모든 게 무마가 된다고요?
저는 그런 그런 세상 살고 생각이 싶지 않은데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마음껏 학살하고 국민을 죽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범죄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실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 국민들의 정치적 지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토론하고 경쟁해서 사실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문제인 거지. 이 주장과 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든다?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승만이 띄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넣고 죽여도 되는 세상.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다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승만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패착인 것 같아요. 지금 전두환과 윤석열이 겹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그대로 덧씌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이미지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가져온다? 그게 뭐가 윤석열 정권에게 득이 되는 건지 이런 역사 전쟁을 일으켜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물론 나쁜 일이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게 극우 보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이승만처럼 하야하고 탄핵될 대상으로 윤석열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걸 더 많이 떠올리고 네. 있죠. 고맙습니다. 건국전쟁. 이승만의 말로를 저희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